네,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판문점 연락처를 통해 북측과 세부 일정을 계속 조율할 예정인데요. 이미 대표단을 확정하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남은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가동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남은 건 회담 시작 시간을 비롯한 세부 일정과 편의 제공 정도인 만큼 협의는 순탄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진용을 갖추는 가장 큰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부위원장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부장과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어제 건넸던 우리 측 대표단 명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회담 대표들의 직위와 역할에 있어서 우리 측과 상당히 보조를 맞춰준 것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모두 남북 협상 경험이 많은 회담통입니다.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이 관여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도 남북협상 업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재반 문제를 논의할 인사는 우리 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김기용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입니다. 북측에선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되는 원기루 체육성 부상과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 카운터파트로 나섭니다. 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 소속의 안문현 심의관에 대응할 만한 인물은 황충성 조평통 부장입니다. 2013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한 실무회담과 2015년 차관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대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회담의 남북 수석 대표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 이른바 통통라인이 나서게 됐습니다. 일단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의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고위급 당국 회담에서 남과 북을 이끌 두 수장은 모두 남북 대화 경험이 많은 이른바 회담통으로 꼽힙니다. 특히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회담 성사 과정 전면에 나서면서 조평통이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로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통일부를 상대했던 통일전선부를 대신해 지난 2016년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평통이 새로운 통통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정 합의에 이어 대표단 구성을 순조롭게 마친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역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대회 개막까지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입국 경로와 개폐회식 공동입장 여부, 체류 비용 등에 대한 조율과 함께 응원단이나 예술단 파견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남북관계 개선 전반에 대한 문제는 평창 논의가 마무리된 뒤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이어서 남북 군사 한라인 복원 등 다른 분야로까지 협의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은 스스로 다시 걸을 발판을 찾고 있다며 과거 미국 정부가 걸렸던 똑같은 덫에 걸려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남북 대화와 관련해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압박을 느낀 북한이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서울에서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육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나스키 국장은 오늘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도 만나 위안부 합의의 향배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오전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서 백골 상태 시신 4구가 실린 북한 선박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동 조사반을 꾸려 시신 신원 파악 등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뱃머리 쪽에 빨간색으로 쓰인 북한 선적의 등록번호가 선명합니다.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이 소형 목선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울릉군 북면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 5m에 폭 1.5m 크기의 목선에는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4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업작업용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취사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냄비와 공구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국정원, 해군 등 합동조사반은 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어선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하다 표류해 니가타현 등 일본 해안에서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시신들의 신원 파악 작업과 함께 목선의 표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응축류를 싣고 이란에서 한국으로 오던 유조선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선원 3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일 밤 양쯔장 입구 동쪽 160해리 해상에서 응축류 13만 6천 톤을 싣고 우리나라로 향하던 상치호가 홍콩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도 했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2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원은 이란 사람이 30명, 방글라데시 사람이 2명입니다.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21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중국 동부 해안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소한 유조선은 수입처인 하나토탈이 임대한 선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이란 석유부 카스라 누리 대변인을 인용해 사고 유조선은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 소유지만 하나토탈이 임대해 초경질류를 싣고 대산항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 대변인은 사고 유조선과 화물선은 국제적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선적된 초경질류는 100만 배럴로 현재 시장가로 치면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억 원 상당이라고 이란 석유부는 밝혔습니다.